이 공부하기 힘든 이 공법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예전에 그 EBS에서 저한테 EBS 제가 10년째 하고 있을 때 3년 전인가 갑자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PDR에서 그래서 가서 촬영을 했는데 절반이 방송 불가 판정 받았어요. 절반이.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방송 불가 판정 받을 만한 거는 강의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어저께 왜 그 주택법에서 공부한 것 중에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주택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 단지가 있을 때 주택 단지가 이렇게 단절이 되면은요. 이렇게 단절이 되면은 각각을 별개의 주택 단지로 봐서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때 단절되는 시설을 꼭 물어봐 시험에서요. 이거는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의욕적으로 가르쳤거든요. 요거는 이제 철도가 지나가거나 철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나가고요. 그래서 또 8m 이상 도시 계획 예정 도로, 예. 그다음에 20m 이상 일반 도로. 이걸 또 암기를 시켜 이거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르치다가 방송 불가 철도에 8도에서 온 고자 20명이 일렬로 서 있다 가르쳐가지고 방송 불가. 그래가지고 방송 불가. 근데 합격은 다 뭐 방송 불가. 절반 이상이 편집돼 버렸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편집.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거지. 알아서 외우시. 언니들한테 돌 맞고 막.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제도,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이게 바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 나오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 제공이 바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행보증금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치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이 시험 문제죠. 예치할 때는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예치. 그렇죠? 이행보증금은 현금 납입, 보증서로도 가름할 수 있고 준공검사 받은 때 즉시를 반환해야 된다. 원상 회복 명령, 허가 안 받거나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행위했을 때는 도로 메워라. 원상 회복 명령 할 수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말 안 들으면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하고요.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이 남으면 즉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의제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또 그게 준공검사라고 있죠. 개발행위 허가상 5개 중에요. 5개 중에 공사를 하지 않은 게 2개가 있어요.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 그걸 뺀 나머지 3개는요. 개발 행위가 끝나고 나면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1, 2, 3번 3개는 끝나고 나서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 개발 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게 개발 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제한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 제한.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넓은 의미에서의 도시지역인데요.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
우량 농지 이런 것들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녹지 지역하고 계획 관리인데요. 보전 관리로 내면 틀려. 녹지 지역과 분위기가 비슷한 게 보전 관리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는 녹지 지역, 도시 지역, 계획 관리 지역,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넓은 의미의 도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 있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근데 수목이라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잡목이 집단적으로 자랄 때는 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수목이 있죠. 난초.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합격생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난초같이 고고한 교수님에게. 그 다음에 조수류가 집단 서식, 참새 때 집단 서식 보존할 필요 없죠.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새가 있다 그랬죠. 학처럼 고고한 교수님에게. 그렇죠? 보존할 필요 있죠. 예,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우량농지 쌀한톨 심었더니 한가마 나오더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2번 환경오염 우려가 있을 때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3, 4, 5번은요 다 계획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3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네. 3, 4, 5번은 원칙 3년 플러스 2년 연장 가능. 왜? 계획을 수립하는 곳에서는 계획이 지연되기 마련이다.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계획이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지연됐습니까? 예, 나라도 지연돼. 나라도. 그래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 최장 5년. 자, 기출문제 맞춰볼게요. OX로 대답해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오, 예, 맞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의견 정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일 때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틀리게 나왔습니다.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가 있다. 원칙은 금지죠. 예.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 안 됐다. 1단계도 수립 안 됐으니까 3년 내에 그 학교 부지 학교 설치할 계획이 없대. 그러면 3년간 그 학교 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3년간 쓸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철거 들어갈 건물을 앞으로 3년 더 써야 되니까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 3년 지났다. 이제 도로 이제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원상 회복.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안 하면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합니다. 행정 대집행. 자, 밑에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에도 개발행위 허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 사항은 국토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대수선과 용도 변경.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허가받고 해라.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비교해서 추가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수선도 있지만 정비법에는 대수선 없습니다. 왜요? 다 때려 부시는데 무슨 대수선을 해. 그렇죠? 그다음 중목의 벌채, 식재 나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20페이지에 기준 면적이 나옵니다. 3개 중에 하나라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면적. 생산녹지,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1만 2만. 공업지역, 관리농림 3만 2만. 5,000제곱미터 미만.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생산녹지,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원칙은 30만 이상인데 예외로 10만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주거지를 만드는구나. 이럴 때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 2개를 갖추면은 10만 이상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1번 초등학교 용지 확보, 2번 4차로 이상 도로 설치. 자,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은요, 온갖 법에서 다 준용이 돼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온갖 법에서. 그래서 주거지역과 기타는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 면적 계속 시험 나오는 거지. 외워야 돼. 근데 시험에서 어이없게 틀린 사람 많아요. 전용 주거 지역에 전용 주거 일종의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얼마냐고 나왔어. 시험에. 전용 주거 일종 언제 나한테 가르쳤냐고 막 그래. 주거 지역이잖아. 얼마야? 60. 준 주거 지역이 얼마냐고 나와. 없다는 거야. 준 주거 지역이. 60.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용도 지역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건폐율은 예전부터 외웠습니다. 전화번호로 우리가 567에 9878 통화 중일 때 72번. 예. 그래서 567에 9878 통화 중일 때 72번. 이게 충청남도 모 지역에 끼다방이라고 있었습니다. 끼다방 전화번호였습니다. 혹시 지금 있을지 모르겠다. 끼다방.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전에 어렸을 때 그때가 14회 시험 때인가 대전에 강의하러 나가니까 대전의 원장님께서 그때는 새마을호였어요. 새벽에 오시는 고생했다고 다방에다가 모닝커피를 주문해 줬거든요. 다방에. 그래서 항상 다방에 그 모닝커피가 새벽에 배달됐습니다. 아침 일찍. 오봉에다가 커피 포트를 넣고 커피를 갖다 3잔을 가져옵니다. 자기 것까지 한 잔. 그 다방의 전화번호가 567에 9878 통화 중일 때 72번. 그러면 전용 주거 1종 50, 2종 50, 일반 주거 1, 2종 60, 그 다음에 일반 주거 3종 50, 준주거 70, 그렇죠? 5, 6, 7 예외 일반 주거 3종 50. 그 다음에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다 그랬죠. 98, 78. 그 다음에 공업지역 70, 개발 안 된 녹관 농자 20, 단 예외 계획관리만 40. 용적률 100부터 출발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는데 얘 이름이 539라 그랬습니다. 539는 중학교 1학년 1500, 1300, 900, 1100. 공업증은 300부터 출발 300, 350, 400. 그 다음에요 녹관 농자는 용적률이 둘 중에 하나예요. 80 아니면 100이다. 용도 지역 뜻에서 개발자가 나오면 용적률이 100이고요. 개발자 않는 80이에요. 보존 녹지 80. 생산 녹지는 얼마예요? 생산 녹지 지역의 뜻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 개발자 나오죠? 100. 자연 녹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개발자 나오니까 100. 보존 관리 80. 생산 관리 80. 계획 관리 지역의 뜻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 가능한 지역. 개발자 나오니까 100. 농림 지역 80. 자연환경 보전 지역 80. 다 외웠다. 크기 순으로 나열하기가 나온다. 자, 용도 지역 내 행위 제한이 나오죠. 단독주택이 금지, 유통상업, 전용공업지역. 공동주택도 물론 금지다. 두 군데는. 그 다음에 아파트가 금지되는 곳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반 공업, 녹관 농자. 자,
자, 녹관 농자는 건물을 4층 이하로 짓게 돼 있어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이니까 못 짓죠. 단독 주택을 못 짓는 유통상업과 전용공업, 즉 아파트도 못 짓는다. 일종 전용 주거, 일종 일반 주거는 뜻 자체가 아파트를 못 져요. 일종 전용 주거,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아파트는 공동주택.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저층은 4층 이하. 아파트 못 짓죠. 위락 시설은 상업 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일종 근생 모든 용도 지역에서 가능. 이종 근생은 종교 집회장 500 미만은 모든 용도 지역.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도 건축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전용 주거 지역은 이종 근생 못 짓게 했거든요. 딱 하나만 지을 수 있어요. 종교 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이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은가? 종교 집회장 500 미만은 건축이 가능해요. 초, 중, 고등학교가 금지되는 곳, 전용 공업 지역만 금지다. 그러면 유통 상업 지역은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유통 상업 지역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차량 기지, 차고지, 화물 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시외 버스 터미널 부지가 유통 상업 지역인데 시끄러울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공부할 수 있잖아. 근데 전용 공업 지역은 공해가 심한 곳이라서 방독면 쓰고는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용 공업 지역만 금지.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은 개발 안 된 곳에서만 가능하죠. 녹관 농자에서만 가능. 숙박 시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거 지역에서 금지야. 숙박 시설은 주거 지역 금지다. 그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냥요. 왜? 집 근처에 왔으면 집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는 금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요.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의 특별 규정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예.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을 보겠습니다.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4개인데 4개 용도 구역 뜻은 다 기억해야 되고요. 지정권자가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국토부 장관 X. 항상 틀리게 국토부 장관이라 그래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지정할 땐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 수산부 장관이다. 그렇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자는 개특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4개 용도 구역의 뜻을 그대로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이제 함정이 나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보세요. 주어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 X야. 개발을 제한한다는 말이 나와도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그렇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이 시험 문제예요. 왜? 시험 범위에 들어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이라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군 계획사업은 원칙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1단계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것. 2단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있을 것. 3단계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비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아닌 거 바로 개발행위라는 뜻이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근데 개발행위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나열된 것만 할 수 있고 허가 못 받으면 물론 못합니다. 허가상이 안 나오면 다 금지예요. 농업, 임업, 어업
필요한 것들은 다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의 신축은 금지, 증축은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공공시설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야. 공공시설은 그냥 지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하도 규제가 강해서 영종도 347만 평이거든. 영종도 347만 평인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공공시설이라도 허가받아야 돼. 그래서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예,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것들도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공중화장실, 공공도서관, 동사무소, 그 다음에 보건소, 이런 것들도 그냥 설치할 것처럼 보이지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로 변경할 때. 그 다음에 종교시설의 신축은 금지,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왜 종교시설 신축이 금지입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축 금지,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시가와 유보기간 아까 나왔죠. 5년 이상 20년이네. 그렇죠?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실효. 의제 규정. 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가 있으면은요,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전용 신고나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임목 벌채 등의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데 농지법은 안 나온다. 시험은 이렇게 나올까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농지법이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X.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위반자는요, 개발행위 위반자 똑같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펴야 될 게 있습니다. 권한자를 찾아주세요. 권한자. 그래서 공법 시험 지문에 주어에 나오는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주어, 권한자. 자, 우리 권한자 피시면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 비구속적 행정계획 방향 제시, 광역계획권 지도 누가 하는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인데 절대 구청장 나오면 안 됩니다.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승인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6명,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오로지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4명이 수립했을 때는 수립하면 확정,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 승인 없다. 위반권자 6명, 시장, 군수 원칙.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고, 비행정청은 위반권자가 될 수 없다. 위반을 제한은 할 수가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단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것은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 지형 도면을 작성하는 사람 6명 위반권자, 예외적인 위반권자 도지사,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직할하는 땅이 없으니까 6명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형 도면을 작성할 수 있고요. 지형 도면 승인은요,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개발행위 허가권자 6명 시장, 군수. 제한권자에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포함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시험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틀리게 나와. 6명 시장 군수예요. 그건 개발밀도관리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지정한다. 개발이 끝나서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곳. 협의란 말 안 나오고 지도의 심의는 거쳐서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안 했을 때는 해제된다. 실효의 의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원칙 6명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는 도지사도 시행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도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사람 시행자, 인가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시행자가 된 자는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취득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소리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다. 그렇지만 공고는 6명 시장 군수만이 공고를 하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여기서 4명만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는 자,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한을 못한다.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권자, 지정권자 몇 명? 7명 이상. 정관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 인가권자 누구? 지정권자.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발계획 수립권자, 지정권자. 개발계획은 강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 맞도록 해야 된다. 근데 조심할 게 나왔네요. 한지계획 인가권자. 절대 지정권자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행정청이 시행자는 인가받지 않습니다. 토지상환 채권 아까 다 공부했죠? 시행자 발행. 승인은 지정권자.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 2분의 1 초과 금지. 민간 시행자 지급 보증 받아야 되고, 상환자가 나오니까 기명증권이다. 도시개발 채권은 절대 시행자 발행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법에는 지자체장, 대통령령에는 특히 시도지사, 절대 시행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까지 군수 안 나온다. 그렇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6명 시장 군수. 그렇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인가권자 누군가? 시장 군수. 그렇죠?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 결정.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실시 여부 결정한다. 입안 결정 취소 요청 시도지사. 시도지사. 입안 여부를 결정 입안권자. 그렇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은 시장, 군수 등이 한다. 추진위원회는 몇 명이 나옵니까? 5명. 그 다음에 설립 인가권자, 시장, 군수 등.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2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임대주택 등을 임시 거주 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관리처분계 인가권자, 시장, 군수 등. 이때부터 소유권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사용 수익이 정지 또는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D를 봤더니 건축법이 나오네요. 건축허가권자 원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단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단 그래도 공장 제외, 창고 제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 이때 제외의 의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할지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제외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은 누가 하는가? 허가권자가 해요. 사전 결정 통지받고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무조건 허가 내죠.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효력 상실이라고 법조문에 써 있지만 실효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실효는 아니다. 왜 실효가 아니냐고 가르치고 싶지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문제를 시험에 내시던 교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K대 교수님께서. 그래서 안 나온다. 실효가 왜 실효가 아닌지, 효력 상실 실효가 아닌지는. 그 다음에 건축 신고 사항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건축 허가 제한 기간 2년 이내 1회 한해서 1년 연장 가능.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를 제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 사전 승인권자 도지사,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일 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죠? 방금 다 본 거다.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받는데 사용 승인권자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받고 지은 건물, 건축 신고하고 지은 건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공사 완료,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 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정을 못하는 지역, 옥에서 접자,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자연공원 4개다.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권자, 주택조합 설립 인가권자 시군 구청장,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조 설립 신고로서 가능.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의 하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 지자체장 예외 국토부 장관, 주택감리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용검사 원칙은 시장 군수구청장 예외 국토부 장관, 임시 사용 승인은 동별이나 구획별로 가능하지만 시험 문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가능하다. 그래서 구경하는 집이 나온다. 주택 상환 사채 발행권자 진하게 돼 있지 많이 나왔다는 증거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불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등록사업자.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국토부 장관, 투기과열지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나란히 권한자로 나오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밖에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 지정. 농지법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권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군수 X. 시험에는 시군 구청장이 발행한다고 틀리게 남아요. 읍장 면장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군 구청장. 처분 명령 불응시 부과. 감정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리경작자 지정, 유휴농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다 틀리게 나와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단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지정. 농지를 갈아엎는 허가, 농지 전용 허가권자, 농림부 장관. 농지 전용 신고,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 설치하려 농지를 갈아엎을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이때 신고를 받는 사람 시군구청장이다. 농지 전용 허가 취소, 이거는 별표하고, 취소 사유가 있는데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필수적 취소 사유 하나만 외우면 돼.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은요,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다.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은 농지법을 딱 2개만 공부했어요. 조치 명령 위반, 조치 거기 공사 중지 명령 등 조치 명령 위반은
취소하여야 한다 하고 농지법 문제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 5번이었다. 그걸 기억해가지고 두 개 다 마치고 돌아오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계셔요. 예.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셨던 분.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농지를 영원히 없애면 전용인데 다른 용도로 쓰고 원상 복구하는 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농지 전용을 할 때는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돼. 근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쓰고 원상 복귀할 때는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거 정답으로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저녁 6시가 되면요. KBS에서 6시 내 고향이란 프로그램입니다. 한날 그걸 이렇게 보는데 강원도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은 거야. 그랬더니 배가 들어오니까 아주머니들이 조그만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요만한 칼을. 오징어 배를 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이제 말리기를 시작하는데 오징어 말리는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농지에 대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농지를 갖다가 타용 일시 사용 허가 쓰다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없앤 게 아니죠.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불꽃을 태웁니다. 뭘로? 기간 중심 중요 지문으로 마지막에 불꽃을 태울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간 중심 중요 지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